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그리스도 얘기했고 3-3라고 했죠 저희가. 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예.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 가장 이 대한민국의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가 시급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네, 루마니아. 루마니아죠.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네. 그나마 이제 그리스는 좀 심도 있게 이제 연구 분석해서 뭐 돈도 마련하고 어디서 빌려오든지 그럴 시간이 있어요. 기존에 이 그리스는 전차가 이 유럽에서 두 번째야. 이 나토 기준으로 해서. 튀르키예가 이제 뭐 2,378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1,228대. 물론 전쟁 그 나기 전 기준입니다만은. 아 전쟁 나기 전. 예, 그래서 2위 두 번째 그 손에 들어가요 그리스가. 네. 그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 3위, 4위로 들어가면은 폴란드. 폴란드. 800이 돼. 지금 뭐 800이 되죠. 이제 교체를 이제 본격 시작했으니까. 네네. 물론 이제 이렇게 원주에서 준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우리한테 받아간 것도 있고 해서 뒤섞여서 그냥 800여대로 하고 네네. 진행 중이니까. 네네. M1 전차도 들어갔지만. 그리고 이제 아직 나토 국가는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나기 전에 880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3, 4위.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루마니아가 있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가. 5위인가요? 그리고 6위는 스페인이야. 그 레오파르스는. 네, 그래서 5위야 루마니아가 5위인데 문제가 유독 유럽에서 제일 그 성능 안 나오는 노후된 전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네, 5위인데 377대가 다 몇 대요? 377대요. 377대. 네, 전쟁 나기 전의 기준입니다. 네. 이게 다 그 구소련의 T-55 계열입니다. 음. 계열이라 하는 거는 이제 개량도 있고 완전한 변형도 있기 때문에 계열이라고 말씀드리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 진행되면서 폴란드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다. 그 자기들도 이제 교체를 하고 싶다 했는데 네. 이게 뭐 만만치가 않죠. 보통 이게 또 소위 군비가 네.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집중되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돈을 다 쏟아붓고 있고 폴란드는 막 이렇게 돈을 빌려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마니아가 이제 고민이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자주포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아마 협상이 그렇게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이제 마련해서 우리한테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에 어떤 뒤를 잇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루마니아가 상대적으로 좀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오긴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존의 뉴스를 이제 전에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에 눈을 돌리게 된 거고 네. 세 번째 뉴스로. 근데 다시 이제 루마니아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어느 정도로 좀 전력이 육해공 전력이 노화되어 있나. 그래서 전체 얘기만 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참고로 이제 해군 전력, 공군 전력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해군은 아주 노후화된 제대로 미사일도 안 달린 호위함이 주력이고. 그리고 공군력은 이제서야 미그 21 전투기를 봄에 퇴역을 이제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나토에서 쓰던 이제 낡은 F-16 AMBM을 이제 인도에서 전력화를 이제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해공군은 루마니아가 이제 해공군에 대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진행되게 있는데 이 육군은 지금 이제 뭐 고민이 더 심도 있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문제가 T-55 전차 계열이다 보니까 개량형이다 보니까 뭐 센서 같은 거 좀 뭐 이렇게 일부 교체했는데 그게 그 옛날에 뭐 40년 전에 차우세스크 시절이었어요. 그 유명한 그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완전 사형시켰지만은 그 시절에 이 나온 물건들이라서 정말 기계 자체도 낡았지만은 뭐 화력이나 뭐 이렇게 사정거리 이런 게 더 이상 요즘에 쓸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루마니아가 또 중요하냐면은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휴전선, 뭐 축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페바 그런 측면에서 나토 지역에서도 중간 부분 흑해를 또 이렇게 배후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불가리아도 있지만은 그렇죠. 이게 만약에 러시아 쪽에서 정말 대판 싸움을 벌리겠다. 그래서 치고 들어오면 허술한 쪽이 그쪽이에요. 루마니아 쪽. 폴란드는 이제 미군도 들어가 있고 해서 뭐 훈련도 자주 하고 뭐 M1 전차도 받고 있고 K2 전차 이제 받기 시작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증강했는데 루마니아는 지금 뭐 이렇게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이 지상 전력이 그대로 그 옛날 그대로 차우세스크 죽고 난 이후 뭐 거의 35년 동안 전력이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우리 PD님이 좀 놀라시는 게 있어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거죠? 자주포가 진짜 없어요 그랬잖아.
아, 루마니아가 자주포가 없다고 합니다. 네. 다 이 견인포로 이루어져 있죠. 견인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뭐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은 견인포도 많지. 음. 비축해는 전쟁 비축 물자도 많고 포탄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지금 허술해 지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자주포 얘기하고 이제 곁들여서 이제 전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대두가 될 거예요 조만간. 그럼 또 우리한테 달려올 거라고. 근데 지금 뭐 이제 만나고는 있다는데 폴란드도 만나고 다 껴가지고. 근데 이게 더 이제 또 본격화되면은 우리 또 한 번 또 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대한민국 방산 시장이 털린다. 뭐 돈을 빌려준다든지. 네네. 아니면 지금 니네가 쓰고 있는 거 좀 먼저 줘라. 그냥 뭐 사정사정 바지가리 붙잡고 저기 우리 전방에 있는 걸 일본씩 조금씩 빼가지고 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차후에 지금 이제 진행되는 방산 수출이 조건이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돼. 이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물건 빼줘서 뭐 우리도 기분 좋긴 하지만 막 그 폴란드 상공 FOC 비행하는 네네네. 그거 원래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 납품할 물건이었잖아요. 그렇죠. TA50 블록 2.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측면이 이게 진행되는 게 네. 신규 생산으로 하다못해 현지 공장에서 만드는 거를 조건을 이제 걸어야 되고, 네. 예, 그래서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같이 뭐 우리가 합류가 돼서 이쪽에 뭐 공동 생산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지만은 거기서 물건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그 루마니아에다가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익금이 좀 줄어들겠지만은 완전 직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공장 증설 다음 달에 이제 완공이 되고 완전히.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드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쓰는 거를 뭐 빼서 준다 이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루마니아가 예. 이 336과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나라들은 다 가지고 있는 레오파드가 루마니아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소홀히 한 거죠. 전력 증강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네. 그냥 전투기 몇 대 정도 이렇게 개비하는 거, 그 정도만 이제 교체하는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이 지경에 온 거죠. 그러면 루마니아 군에 이제 전쟁 나기 전에 네. 그 T55 계열이라고 했는데 그 버전을 말씀드리면은 네. T55AM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봐야 되죠. AM. 예, 이게 220대야. 300 아, 3 220대요. 네, 377대 중에서 220대면은 이게 주력이 사실상. 근데 이거 가지고 뭘 방어를 어떻게 해? 그 넓은 평야지대에서 네네네네. 안 되고. 근데 이제 차우세스크 시절에 손을 대서 자국화시킨 그 개량을 좀 더 본격화하자, 제대로 많이 개량을 하자 해서 나온 게 TR85형. TR85형이 103대. 그리고 좀 더 또 한 번 더 손을 댄 게 TR85M1. 이거는 54대. 해서 이게 전체 377대가 T55 시리즈 계열 이런 거죠. 변형. 야,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유럽에서 전쟁은 그 크롬반도에서 지역적인 그것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인 뭐 재래식 전쟁은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건 지금은 이제 드디어 이제 한계점에 온 거예요. 루마니아 육군이 현대화를 해야 되는 게. 나머지 뭐 장갑차나 뭐 이렇게 견인포들 보면은 뒤죽박죽이에요. 뭐 소총도 그렇고 루마니아군이 이게 좀 유별나게 그쪽 지역에서 제일 낙후돼 있어.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해서 폴란드를 이제 사례를 보고서 작정을 하고서 우리한테 접근하고 폴란드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현대화를 이제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고 자체 뭐 예산은 한정돼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이제 형식적인 또 경쟁도 지키다 보면은 또 뭐 프랑스의 뭐 그런 자주포 차량 자주포 말씀하셨지만은 저번에 네. 그것도 뭐 괜히 와서 이렇게 앵겨서 뭐 좀 복잡하게 만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루마니아 문제도 좀 이렇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좀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좀 폴란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전쟁에 있어서 이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 또한 최신 장비가 아니면 일단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방어를 못 하죠. 아예.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 T-55 지금 씁니까? 물론 이제 무인화 시켜서 뭐 한두 대 뭐 지대지대 돌파시키는 용도로만 그냥 보조용으로 쓰는 거지. 네. 전면적으로 주력으로 쓰는 전차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별나게 루마니아 육군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있으나 마나한 전차들. 일단 T-55 계열 전차포가 100mm 폴에서 사거리가 짧아요. 하다못해 M60 시리즈보다 못해. 근데 이 탈냉전하면서 그때 뭐 걸프전이 있었고 이라크전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미국이 자기들이 재고로 갖고 있는 M60 시리즈 있죠. 네. 다 그쪽으로 줬어. 중동 지역으로 그냥 몰아줬어. 그러니까 미국도 그 M1 전차 말고도 M60 시리즈 A3 같은 거 줄 여유가 없어요. 더 이상 재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재고 그건 또 대만으로 또 보냈거든.
그래서 이게 이 여러 전차의 세계를 보면은 1945년 이후에 등장한 전차들 보면은 가장 노화된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네. 루마니아. 루마니아군요. 예. 어. 그러니까 이 전차의 성능을 비교하면 하다못해 대만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차보다 훨씬 못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먼저 번에 방송한 그리스는 그래도 아직은 양반이지. 아직은 양반이죠. 물론 이제 그리스군도 레오파드 1도 또 절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또 교체를 빨리 해야 되긴 하지만은 시간상으로 보면은 시급한 건 루마니아. 전 세계에서 전차가 가장 시급한 나라는 역시 루마니아인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진로 들어가면은 그 앞에 있는 불가리아는 네네. 나토 국가잖아요. 네. 걔들은 그래도 T-72가 있어. 아 그래요. 90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질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불가리아가 앞서면서 양은 모자란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뚫린다. 만약 가상전을 생각하면 네네. 그게 뚫린다. 그러면 이제 뭐 이쪽은 또 있으나 마나 전차들 그냥 뭐 다 파괴되는 거지 그냥 참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그래서 하여튼 이 루마니아 얘기가 이제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 하반기부터 그 더불어 이제 그리스도 이제 더불어 이제 튀어나올 거고. 아무래도 이렇게 됐을 때 이 K2 전차로 인해서 이 폴란드 현지 공장 설립 이것이 뭐 한 내년 정도 되면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 뭐 작년에 뭐 기준을 뭐 뉴스의 흐름이나 이 어떤 협상의 흐름 보면은 하반기로 그냥 얘기하시는 게 맞죠. 하반기. 아 올해 하반기요. 네, 우리 아덱스 끝나면 이제 잔치 끝나면은 뭐 여러 가지 손님들이 또 아덱스 때 많이 오시니까 그렇죠. 여기 또 간도 보러 오죠. KF11 제대로 나르나 흑표전차 뭐 좀 구체적인 유럽 버전은 어떤 건가 이제 그런 아주 많은 무관들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네. 그래서 이제 가고 다 돌아간 다음 보고서 나오고 하면은 연말이다 이거죠. 11월, 12월에 좀 더 이걸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확대가 되고 본격화되는 건 역시 내년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이제 봄 맞이하면서. 예,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뉴스 회사들에서 다루는 게 뭐 대한민국이 뭐 전 세계 뭐 전차 뭐 조달 공장이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창원 쪽에서 공장이 조달하는 이게 아니라 현지에서 만들어내는 게 실제 이슈가 될 거다 이거죠. 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물꼬를 트는 제조국 바로 한국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해외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현지 공장에서 그 중요성이 이제 부각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뉴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 독일의 레오파드 회사는 크게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이 필요성이 이제 같이 이게 맞물려 가야 되는데 또 미국의 M1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이제 그 뭐 옛날 말로 러브콜을 많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걸 다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려면 현지 공장에서 좀 잘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루마니아가 빨리 폴란드의 현지 공장이 설립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루마니아 관련돼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관련돼서는 좀 상대적으로 뉴스가 좀 덜 나오잖아요. 자주포도 그냥 협상하고 있다 이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그렇게 부각을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은 거죠. 실제 폴란드도 급하니까 우선순위가 폴란드지 루마니아는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우선순위를 서로 따지다 보니까 그냥 실경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실무자들한테는. 사실 저희가 좀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 이 루마니아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또 소식을 접해 보니까 네.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진행하면서 러시아가 그 전차 이제 확보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동안 얘기했던 게 비축한 전차를 꺼내서 뭐 수리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T-72 최신형 공장, 네. 그다음에 T-90을 본격 가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났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방산업체, 러시아 방산업체에서 네네. 문제 없다, 가동한다. 그래서 그동안 파괴된 거 다 보충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말하냐? 다시 일선에 그만큼 숫자가 그 지역별로 이렇게 있겠지만은 또 이쪽 지역, 이 남부 지역, 루마니아, 네. 불가리아 쪽에 네네. 또 배분을 하면은 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이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루마니아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폴란드는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될 거고 미국이 또 M1도 많이 밀어줬고. 근데 뭐 미국도 뭐 M1 전차가 한계가 있으니까 숫자 보유량이 네. 자기들도 뭐 지역별로 또 배분하는 게 있고 전력이 그러니까 함부로 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가 이제 발에 불이 떨어졌네요. 불이 떨어진 거죠.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졸지에 뭐 전차 있을 만한 나라가 되는 거죠. 물론 또 이제 서방 측의 또 뉴스를 보면은 네. 레오파드 원전차를 뭐 벨지엠에 뭐 무기상이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는데 그건 레오파드 원이거든. 교체하는 의미가 없지. 네네. 그렇다고 레오파드 2는 이미 다 나눠져가지고 모자라고. 뭐 당연히 이제 K2에 뭐 PL형이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 루마니아. 만약에 정말 이 루마니아가 러시아로 하여금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도래한다면
이 물자를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라, 그런 국가, 그것이 한국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대규모 서방 측의 물량, 전차 물량 보유한 나라가 드물잖아요. 그리고 이제 K1 전차는 또 기반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K1, K1A1. 그러니까 뭐 K2 전차가 자꾸 이렇게 이제 뭔가 욕심을 내는 거지. 좀 뺏어줄 수 없는. 왜냐면 그 사례가 K9 자주포였잖아요. 네네. 우리가 사용하던 거를 정비창 들어온 거를 다 손봐가지고 수출이 우선이 돼서 보내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물량을 나중에 뭐 채워준다든지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빼서 노후화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쓰던 거를 그렇죠. 사용하던 거를 줬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대신 그 수출 물량은 좀 올망졸망 작았죠, 규모가.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비축 육군에서 사용하는 네. 거를 빼서 줬는지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우려하는 게 또 이러다 보면은 K2 전차 야전에 나가 있는 거 또 한 대 두 대씩 빼가지고 모으면은 뭐 한 1개 대대 만들 수 있거든. 전차 부대에서 이렇게 조금씩 빼면은 네네. 그런 게 조금씩 이제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출부터 또 해보면 어떡할까? 왜냐면 외형적으로 군사력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빼가지고 보낸 게 외형적으로 규모가 표시가 안 나거든. 네. 이 부대 편제상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돼요. 이게 예. 또 루마니아에서 또 급하게 뭐 몇십 대 달라고 하면은 또 수출한다고 해서 또 보내고 그리고 이제 현지 생산은 이제 그 시간을 또 이제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빼주면은. 그래서 K9 자주포 때 선례가 있어서 조금 좀 그런 게 좀 걸리긴 합니다.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아니면 최소한 지금 공장 증설을 이제 거의 다 끝냈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발주한 물량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군에 뭐 4차 양산까지 승인을 그렇죠. 받았으니까 예예. 그거를 그쪽 현지 우선으로 할 수도 있죠. 아. 우리한테 먼저 주지 않고 그게 지금 또 TA50 블록 2가 FA50으로 바뀌어서 간 거. 그 사례잖아요. 12대 아 그렇죠. 만들고 있는 거 거의 다 만들어 놓은 거 12대를 빼줬잖아요. 빼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연말까지. 예. 거의 지금 그게 원래 이 시간에 공군의 예천 비행단 같은 데다가 조여되는 아니면 광주에다 조여되는 물건인데 폴란드가 있잖아요. 지금 가고 있잖아. 두 대 가고 있고 연말까지 12대.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발주한 거를 또 방위사업청에 실적 내기 위해서 뭐 우리 수출해서 먹고 산다니까 먼저 주고 뭐 천천히 받아도 돼. 우린 또 한미 연합이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이제 다 포장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거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역할이 큰데 좀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고 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이렇게 아랫도를 빼는 거는 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저는 좀 그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가장 시급한 나라는 역시나 루마니아다. 그러니까 줄줄이 사탕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리스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고. 일단은 그리스는 약간 한 발짝 뒤에서 있어도 좀 아니요. 안전한 나라라고 볼 아니 수 일단 있지 않을까요? 전차 그 보유 규모는 1000대를 넘으니까 네. 그리고 레오파드 2가 또 주력이고.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이제 그 있다. 급하지는 않다. 좀 한숨을 쉴 수 있는 국가다. 근데 지금 역시 그리스도 지금부터 소위 갭이 바꿔야 돼. 바꿀 준비해야 돼. 네네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그동안에 이제 얼마 전까지 전쟁 그 중반까지 신경 쓴 것들은 이렇게 뉴스를 다 접하면은 항공 전력의 우선순위를 두더라고요. 다들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그리스까지, 핀란드. 다 뭐 스위스까지 네네네. 다 항공 전력. 그것도 뭐 F-35를 받네, 뭐 F-16V를 받네, 뭐 만에. 그러니까 수요가 또 그쪽으로 이제 계속 몰려 있다 보니까 전차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고 전차의 전력의 현대화를 소홀히 한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대두가 될 거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해가 바뀌면서.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 대테러 전쟁 이후에 정말로 이렇게 전차의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다들 몰랐죠. 저조차도 그냥 불만이 많았지 네.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 몰랐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안승모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니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